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저렴한 돈 가격 위에서 비트코인 미튼 랠리를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분석 내용을 가지고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글로벌 유동성,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화폐의 공급량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과거의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나아갈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이제 분석한 내용입니다.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이고요.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글로벌 유동성 요 지표가 요 아래쪽에 검은색 선입니다. 이 선을 보시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요 다이버전스가 나왔을 때 저점이 이제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요 시점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매수할 시점이라고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지만 곧바로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작점이었고, 두 번째도 여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두 번째 저점이 이제 높아지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여기가 이제 매수 시점이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때 한동안 쭉 그 조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서도 지금 2022년이죠. 10월부터 이제 한번 찍고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저점을 찍는데, 저점이 이제 높아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하고, 그때가 이제 주요한 매수 시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저점이었죠. 이번에 강세장 가장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부터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상승했던 흐름. 자, 글로벌 유동성을 보시면 이 유동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요 시점. 똑같이 여기서도 글로벌 유동성이 확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 저점을 찍었다고 트레이딩 샷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단계, 이 단계를 지나서 글로벌 유동성이 반등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강한 상승세가 과거처럼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상승기처럼 이렇게 쭉 상승하는데, 뭐 여기는 거의 뭐 100만 달러까지 찍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들을 기대를 해보는 거고, 과연 이런 형태들이 다시 나올 수 있을지,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 이제 차트 분석인데요. 과거 지금까지 계속 비트코인이 조정세를 보여왔죠. 조정세를 보이면서 이 저항선을 계속 맞아왔어요. 위쪽에서. 근데 이 저항선을 이제 뚫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인데, 이 다운 트렌드죠. 이 위쪽 상단에 추세선을 그어서 이 다운 트렌드를 이렇게 쭉 그은 건데,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이 흐름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살짝 나오긴 했는데, 실제 지표로 보면은 이제 명확하지는 않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라 어떻게 그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형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으면 뭐 살짝 깬 것 같은 모습이지만, 실제 여기서 위쪽으로는 이 저항선도 있어요. 위쪽에 더 위쪽으로도 그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추세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쪽에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저항선으로 이번 한 번 맞았죠. 올라가려다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느냐, 여기를 깨고 올라가느냐가 주요적인 이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행히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이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에는 저점은 낮아졌지만 이 RSI를 통해서는 저점이 이제 높아지는 형태로 가고 있죠. 이런 형태들은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추세가 이제 반전되는 신호로 보통은 해석을 하는데 요게 완전히 이제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 준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추세가 이제 깨고 올라가느냐 아니냐 요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이낸스 차트로만 봐서는 이 저점에서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거래량이 터져주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줘서 어느 정도 저점에서 계속 뭔가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를 저항선을 한번 뚫어주고 올라가는 좀 안심하는 영역으로 한번 가줬으면 좋겠네요. 자, 비트코인은 혼돈에서 힘을 얻는다. 마이클 셀러의 강한 확신이라는 기사고요.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셀러가 이제 비트코인의 최근 반등 배경으로 혼돈을 지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동력은 이제 혼돈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글로벌 금융 혼란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회복력이 돋보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셀러의 발언은 이제 미, 중 간의 관세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그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비트코인이 오히려 빚을 발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라는 시장 내 인식과 일치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관세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조정받았지만 빠르게 반등에 성공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도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생각보다.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금방 또 회복을 어느 정도 해주었고 그 하락세가 실제 다른 주가 지수보다 오히려 더 훨씬 더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좋게 보는 거고 주요 지지선이 이제 75,000달러를 방어한 뒤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는데 이제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RSI도 긍정적인 다이버전스를 보이면서 추가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최근 고래들의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트코인의 확신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블랙록 1분기 데이터 자산 30억 달러 유입 비트코인 ETF 관심 여전이라는 기사입니다. 블랙록은 2025년 1분기에 총 84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해요. 이 중 30억 달러가 데이터 자산 관련 상품에 유입됐다고 하는데 전체 이제 iShares ETF 순유입 1,070억 달러 중 2.8%에 해당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운용 규모는 현재 503억 달러로 이 전체 운용 자산 11조 6천억 달러 중 0.5% 수준입니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어찌 보면은 전체 자산 중에서는. 수수료 수익 측면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3,400만 달러를 기록해서 장기 수익의 1%도 이제 못 미친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블랙록의 안정적인 유입은 투자자 관심이 여전하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블랙록의 이제 비트코인 ETF 시장은 그래도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블랙록 CEO 이제 레리 핑크는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6%의 유기적 수수료 성장률을 달성했으며 2021년 이후 가장 좋은 1분기 실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옹호를 하고 있고 앞으로 커져갈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여기를 계속 키울 것으로 보여지고 블랙록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자금 유입도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84,000과 96,000 주시해야 주요 지지선은 76,000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이 83,000달러를 터치한 가운데 트럼프 쇼크를 극복하고 상승한다면 84,000달러와 96,000달러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콘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84,000달러와 96,000달러가 중요한 변곡점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당 가격은 이미 이번 주기 초기에 유의미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4,000달러와 96,000달러가 중요한 변곡점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당 가격은 이미 이번 주기 초기에 유의미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84,000달러와 96,000달러가 중요한 변곡점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바뀔 위험성도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추세를 깨고 올라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디지털 크마니 화폐 본래 목적 되찾으려면 이라는 기사고,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종종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금이 아닌 이제 개인 간 거래 결제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은 이제 시스템이 설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 나온 취지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러한 화폐 개념보다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본래의 목적을 되찾을 가능성을 지금 스타크웨이의 공동 창립자 엘리 벤사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실제적으로 화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수수료도 너무 이제 큰 걸림돌이고, 거래가 너무 힘들어요. 레이어 2 개념으로 해서 뭐 거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한다기보다는 이제 대체 자산을 거래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해결해야 될 문제가 꽤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의도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디지털 현금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트위터의 전 CEO인 잭 도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은 이제 통화처럼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계속 내고 있죠. 전체적으로 근데 꼭 통화가 아니더라도 많이 일반적으로 자산으로라도 많이 이용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의 뭐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은 결국에 차근차근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결국에는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죠. 지금 현재에서. 자, 그리고 비트코인 중국 추가 관세 중단 방침의 83,000달러 선 회복이라는 기사고요.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더 높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83,000달러 선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그런 기조가 보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엔 이가 이제 안정성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 물론 이제 협상을 들어갈 건데, 협상에 들어가면서도 뭐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출렁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이제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다시 이제 안정세를 어느 정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이런 등락들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혼돈이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안정세를 찾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애플 주가 관세 명절 가능성이 4%, 엔비디아도 3%.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을 하면서 중국의 관세를 이렇게 때려버리면 이제 애플은 이제 완전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나라의 그 대표 기업인 애플이 망가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을 위해서 관세 정책을 하는 건데, 미국의 대표 기업을 그렇게 때려버리면 관련된 파급력이 너무 이제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제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관세를 그냥 할 수도 없고, 애플에 대한 뭐 이런 것들 관세를 부과를 좀 유예를 하거나 면제받을 가능성도 뭐 여기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렇게 이제 또 나오겠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질러놓고 나중에 천천히 합의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합의가 조금씩 될수록 이제 조금씩 안정화를 찾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